나라 지키라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 줬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네, 지난달 24일 새벽 2시 45분경에 광주 서구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하.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네. 다행히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서 금방 진화가 됐고요. 비닐하우스 2동을 태우고 네. 불이 꺼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은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천만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그 비닐하우스 주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인명피해 없이 불은 곧 꺼졌습니다. 불은 다행히 꺼졌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네, 화재 네. 원인은 반드시 밝혀내야 되잖아요. 또. 당연하죠. 네. 뭐 이 불이 났으면 경찰은 실화에 의해서 실수로 이 불이 난 건지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뭐 합선이나 뭐 이런 걸로 네네. 아니면 뭐 안에서 무슨 라면 끓이다가 뭐 이런 걸 또 따져보는데 다 밝혀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방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따져봤는데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거는 외부에서 이 화훼단지 안으로 들어온 침입 흔적이 있었다고. 어이구. 그렇다면 이건 외부인에 의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 즉 말하면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인근 CCTV를 전부 수거해서 아마 판독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30대 남성을 검거하게 되는데 네. 그 남성이 불을 지른 이유가 이제 황당한 겁니다. 뭔가 불을 지른 것도 큰 잘못이지만 대체 남의 이 비닐하우스에 가서 왜 화재 이 불을 냈을까요? 그 대체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불이 나기 전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한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어허.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곧 메신저로 한 남성이 메신저로 그 글쓴이에게 글을 보냅니다. 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네.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아니 정말 이게 무슨 영화 같아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뭐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타타타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대체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메신저로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세요라고 방화를 부탁합니다. 어허. 그리고 화재 보험금이 나오면 수고비로 450만 원을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네. 아마 이 익명의 남성은 이 글을 듣고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워낙에 생계난에 허덕이던 사람이어서 고민 끝에 이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세상에 450만 원에 이런 짓을 저질러 이 제정신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불을 지르려고 이제 지르라고 시킨 사람은 별개로 하더라도요. 지른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계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 유혹에 쉽사리 넘어갔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마 죄의식이 약간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네. 내가 보험 타는데 당신이 불 좀 질러줘서 보험금 타서 당신 일부 줄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불 지르라고 시킨 사람이니까 조금은 이제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해주고 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서요. 참 이 사람들 메신저로 별의별 대화를 다 나눴습니다. 불 지른 데 필요한 물품 어디 갖다 놓을게. 강문혁 변호사님 참 진짜 이거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진짜.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입니다. 그 글쓴이가 이제 이렇게 범행을 교사하는 것이죠. 네. 광주에 있는 버스터미널 몇 번 물품 보관소로 가면 무슨 첩보 영화예요 뭐예요? 이게 진짜. 네. 도구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남성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허허. 그래서 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서 면장갑과 참. 신호통, 네. 1리터짜리 신호통 3개를 챙겨서 아이고. 이제 범행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리 그렇다도 100번 양보해서 김복준 의원님 생계 요즘 뭐 다 어려우신 분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리 판단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해서는 될 일이고 안 될 일은 알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더더군다나 이 방화 어제도 아마 우리가 그 사건 한 것 그랬죠, 같은데 불을 지르면요 자기 집에 불을 질러도 처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 집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강력 범죄로 취급하거든요. 네. 경찰에서 강력 범죄로 넣는 게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가 들어가요. 아, 조직 그래요? 폭력하고 5개, 5대 범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방화가 들어가군요. 방화가 들어가거든요. 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거를 생각 없이 네. 단지 그 돈 45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요. 합세했다는 게 안타깝죠.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450만 원 때문에 바뀌게 됐잖아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잡고 봤더니 우리가 깜놀할 신분이었다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30대 방화범의 행적을 이제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가서 물품을 샀다는 건 누군가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20대 남성을 확인했고요. 밝혀진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군 부사관 신분이었습니다. 하하, 군 부사관 김복준 의원님. 네. 군인이 진짜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덕목으로 하는 우리 국군이 네.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네. 이 사람은 군 부사관이에요. 네. 22살의 부사관인데 최근에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진 그 여자친구 가슴 아프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그 꽃집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지르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을 올려서 행위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돈은 현재까지 450만 원 전달 안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모든 전말이 밝혀졌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SNS로 이 사람들이 글을 주고받은 것도 우리 집에 불 내달라고 한 것도 알고 봤더니 자기 가게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완전 네.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건. 범죄죠. 게다가 교묘한 거는 직접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교사만 해서 그러니까요.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여고 시절에 교련 훈련을 1시간, 뭐 일주일에 1시간 안 받았지만 와, 군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심신을 정말 정갈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정말 나라에 대해 애국심할 텐데 이건 애국심은커녕 불 지르고 뭐 이랬다는 거 보면 정말 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나. 네. 군인 믿고 맨날 편히 잤는데. 예. 불내라고 지시한 20대 공군 하사. 참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강문혁 변호사님. 이 시킨 사람이나 불을 저지른 사람은 둘 다 강력하게 이 사회가 좀 따끔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될 텐데요. 최하 법정형이 징역 2년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을 지른 방화범의 주범 30대 남성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 방화를 교사했던 그 22세 하사관, 네. 하사관은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헌병대로 이첩이 헌병대에 됐고요. 있겠군요. 네. 구속영장이 현재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 접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물론 방화도 큰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이 22살의 공군 하사가요. 여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진 걸 앙심 품었다 그랬잖아요. 천만다행인 게 맞아요. 사람한테 해코지했다면 어땠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 정말 소름이 온몸에 돋습니다. 그런 게 그나마 그게 맞아요. 천만다행이 아닌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범죄 너무 해봅니다.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이혼한 전처가 안 만나줘서 뭐 그다음에 전 장인 장모도 살해하고 그러니까요. 처형도 살해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제가 맞아요. 최근에 유치원 원장님하고 그 선생님들 모임에 갔는데 유치원 과정에 갈등을 푸는 과정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요? 유치원 교과 과목에 그러니까 막 헤어지자 너 싫어 뭐 이랬을 경우에 그걸 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유치원에서 교육을 한다면 네. 이제 한 1, 20년 후에는 이런 범죄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을 조금은 가져봅니다만 네. 예, 아직도 힘들죠. 이번 사건 접하면서 제발 우리 사회가 욱하는 사유란 네. 말이 언제부턴가 붙게 됐잖아요. 제발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착되길 바랍니다.